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 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원쌤 이제 보니까 요즘 지방을 그렇게 다니신다고. 요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 지방 한 3일 정도, 그다음 서울 한 이틀. 그래서 좀 지방에도 많이 오래 계신 거예요? 네, 지방에 일정이 많이 생겨서 좀 요즘에 또 이동 시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네. 지방은 왜 그렇게 자주 가시나요? 지방에 이제 저희가 부산에도 좀 지점이 있어가지고 거기랑 또 공기업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두 개 때문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면접관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시고 네네. 강의 같은 것도 다니시고. 네, 강의, 네, 뭐 컨설팅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네. 제가 듣기로는 유튜브. 네, 홍보할 타임이 됐네요. 또 여기 네. 새싹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버 새싹. 네. 그 채용 팀장의 비밀 노트를 여기서 홍보해드리고 나서 지금 구독자가 거의 500명에 가까워졌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많이 컸어요, 새싹이. 그래서 그러니까요. 진원 쌤도 그 어떤 채널인지 한번 네. 홍보를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너무 대놓고. 네, 저는 이제 근데 약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유튜브로 풀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어떻게 하면 유의미성을 나한테 가질 수 있겠냐, 또는 뭐 직업이 단순히 이제 뭐 직무에 대한 이해,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보다 조금 넓게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커리어를 잘 쌓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구독자가 잘 없네요, 이제. 근데 보니까 뭐 진원 쌤의 네. 출근길 해서 뭐 네, 이렇게 네. 차 안에서 찍는 것도 있던데. 네, 맞아요. 월요병에 대처하는 자세더라고요. 네, 그거 강추드리고요. 다들. 네. 봐야만 알 수 있나요? 좀 네, 조금이나마 알려주시죠. 월요일에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이제 대처하는 게 다른데 잠깐 명언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뮤지컬 페임 중에 되게 와닿았던 대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그 들뜬 상태로 집을 나서는 것이 성공이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월요일에 이제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없을지 뭐 고민도 되고 저도 이제 성공한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어서 뭐 그런 약간 어렵죠. 전 아직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네요. 다들 그럴 겁니다. 네, 예, 바쁜 알겠습니다. 명언. 또 유튜브에 트러스트원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네네, 트러스트원 치고요. 네. 저희 이제 진짜 좀 좋은 커리어를 쌓기 위한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요. 같이 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직업 방송이 첫 번째고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할 시간 드렸으니까 자 이제 주제 말씀해 네, 주시죠. 바로 일해야죠 이제. 네, 오늘 주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신설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월 50만 원씩 제공을 받는 그런 이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지원 제도인데 좀 기준과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지금 미비점이 많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서 허와실에 대해서 알고 실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네. 텐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먼저 오늘의 안건을 소개해 주시죠. 네, 2019년 정부의 신규 사업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는 제도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을 하는 제도인데요. 신청 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자 청년 중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분들이고요.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 6,243원인 12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만약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총 8만여 명의 취업 준비생에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는 졸업 및 중퇴 경과 기간이 길수록 우선순위가 되고요. 하지만 취업의 공백기가 두려워서 졸업 유예를 택한 경우랑 또 대학교 및 대학원 등을 졸업한 것이 아닌 수료를 한 학생들은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사실상 백수 생활하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굳이 한정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청년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원될 예산이 낭비이며 본질을 상실한 잘못된 위로금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정부의 월 50만 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그 허와시를 따져보자입니다. 네, 정책에 대한 불만 의견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네. 저희가 신청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요즘 많은 취준생들이 이 취업 전에 공백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많이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졸업 유예라는 게 사실 나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인사팀에서 졸업을 갓하거나 또는 졸업 전에 있는 이제 지원자를 선호한다 이런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타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졸업 유예자에 대해서는 신청 권한을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졸업 유예자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총계자를 좀 조사해봤는데 실제 취준생 중에 4명 중에 1명은 졸업 유예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 자료로 보자면 한 전국에 16,000명 정도가 지금 이거를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제 뭐 어쨌든 자의가 아닌 타의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취업을 위한 기간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 이슈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정부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많은 부분을 조사했을 텐데 이런 불만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측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그 존재 자체가 취업을 빨리 하게끔 그 보조를 해주는 수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정의해야 될 것은 졸업 유예라는 그 기간 자체의 정의가 학업을 위한 연장인지 또는 취업을 위한 정말 그 올곧게 취업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인지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사실은 졸업 유예를 했다는 것 자체를 학업을 위한 집중의 연장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배제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월 50만 원씩 주는데 이제 어쨌든 졸업 유예 하신 분들 중에서도 전공 공부를 더 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런 분들은 이제 취업 준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이미 결정된 제도기 때문에 여기서 태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졸업 유예의 그런 인센티브를 좀 하시고 싶으시면 이 구직활동 지원금을 못 받으실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저는 커리어 컨설팅, 취업 컨설팅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에 졸업 유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직무 경험을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관련 경험을 좀 잘 쌓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시고 구직활동 지원금 받으신 다음에 다만 직무 활동들을 소소하게 잘 쌓아가자라는 입장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송 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해 주셨던 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도 이걸 이제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보면은 졸업 유예생이었는데 이게 기준이 이번 연도에 바뀌어 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졸업 유예생들도 월 30만 원씩 이제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었단 말이죠, 제도가. 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학생이 이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내년에 더 좋은 제도 20만 원씩 더 주고 더 넓게 주는 제도가 생기니 좀 이따가 신청해라라고 해서 이제 그 신청을 좀 뒤로 미룬 게 이제 올해 신청을 할 계획이었는데 네. 이번부터는 졸업 유예자가 이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 낙동강 오리알처럼 어떻게 보면 지원해서 이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잘 이어져야 되는데 정책의 계속 실업률을 이제 낮추고자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을 좀 하는 느낌?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 피해를 받는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뭐 작년까지만 해도 30만 원씩 3개월에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폐지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단기성 정책이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이제 전문가도 계속 이제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분기별로 또는 이제 계속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요건이 맞는지도 되게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좀 거시적으로 연결된 정책이 필요한데 계속 연마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사실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신청하기도 어렵고 내가 해당되는지도 어렵고 사실 취업 준비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자꾸 에너지가 쏟게 되니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책을 상담해주는 상담원조차도 이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꼭 꼬집고 싶은 부분이 저도 사실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 고용노동부 대표번호에 1350이라고 있어요. 네. 1350에 전화하면 이제 전문가적인 이제 상담원 분들께서 인사 노무에 대한 것들 또는 청년 지원금에 대한 것들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만 봐도 되게 어려운 게 많아서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전화를 지금 4번을 걸었는데 네. 한 번 하면 최대 대기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근데 아이고. 1시간 동안 전화를 안 받고 4시간을 제가 전화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지금 이게 워낙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네. 소위 이제 전화통이 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도 지금 본인이 해당되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 바꿨는지를 지금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전화하면은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계속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가 된 부분 또는 됐음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해당되냐고 물어봐도 좀 원론적인 답변밖에 지금 안 되고 왜냐하면 상담원 분들도 전문적이긴 하지만 계속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숙지가 조금 미달된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빨리 전화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전화해야 되는데 오늘도 좀 할 건데 전화도 안 받으시니까. 네. 네. 이게 뭐 취업 준비하기도 바쁜데 네.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네네.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안건에서도 잠깐 살펴봤는데 이게 불특정 청년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원될 예산이 이게 낭비이고 네. 본질을 상실한 잘못된 위로금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세미 캐스터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신청 자격 요건을 보면 중위소득 기준 이제 120% 이내의 이제 가족이라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얼마 정도 급여냐고 보면은 한 553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낮지도 않은 금액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받는 가구에 취업 준비생이면 다 받을 수 있게 열어놨거든요. 뭐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는 사실은 괜찮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취업이 청년들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장년층에 대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소득이 괜찮은 정도 수준인데도 지원을 해주면 결국 우리는 그 뭐 해야 되냐 네, 이런 이제 조금 발상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로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이제 청년을 위해 도와주는 건 당연히 찬성. 하지만 이제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도 같이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오늘 이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취준위원장으로서 송쌤의 의견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사실 그냥 단기적인 단순 이제 세수를 좀 붓거나 또는 선심 정책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것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제 채용 구조 개선이거든요. 고용 구조 개선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4월달에 좀 찬반식으로 해서 나눠드릴 주제이긴 한데. 앞으로 지금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중소기업은 아직까지도 취업준비생들 많이 기피한단 말이죠. 네. 취업준비생의 잘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인프라 또는 고용 브랜드에 대한 이제 고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제 중소기업에 왜 자꾸 미스매치가 일어나는지 봐야 될 것이고 그에 기반한 정책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정말 채용을 잘할 수 있고 그곳에 인재가 몰릴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이제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원 쌤이 한마디까지 들어봤는데 오늘은 신세미 캐스터의 한마디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 씨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놓고 보기만 하면은 뭐 월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진원 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좋기만은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또 우리 취업 시장에 있어서 구조 자체를 조금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